오케이, 보자. 오늘은, 오늘은 그 생명체 구성의 물질 형성, 구성 물질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 생명체. 자, 여러 가지 물질들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물, 무기염류.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게 물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무기염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탄소화합물이다. 우리 지난주에 탄소화합물에 대한 얘기 배웠어, 그지? 자, 이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배웠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다? 물이죠, 물. 자, 물이 약 7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지방, 지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물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비열이 커가지고, 자, 이게 물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운반작용도 해주고, 그 다음에 화학작용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주고, 그리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비열 기억 안 나니? 우리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걸 비열이라고 얘기를 했지.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크다 작다? 온도 변화가 작은 애죠. 그래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편한 게 되는 거. 자, 그 다음 탄수화물이죠. 자, 이 탄수화물은 CHO에다가 체크 한번 해줘. CHO.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기억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뭐였니? 탄단지? 그렇지.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의 공통점은? 3대 영양소 뭐 할 때 쓰는 거였어? 에너지원이었죠. 에너지원.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었어.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이라고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게 바로 요 놈이죠. 포도당,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등이 탄수화물인데요. 자, 여기 옆에 요거 기억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자, 탄수화물은요, 단위체 개수에 따라서 단위체라고 하는 건 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개수에 따라서 얘가 단당류냐, 이당류냐, 다당류냐로 구분할 수 있어. 단당류라고 하는 거는 당이 하나, 즉 가장 작은 단위의 것이야. 포도당이 대표적인 아이죠. 자, 그 다음 이당류는요, 단당류 두 개가 결합된 걸 얘기를 한다.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결합된 걸 얘기를 해. 자, 여기 지금 엿당이 있고 설탕이 있죠.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거예요. 너희들 그 소화 과정 배울 때 기억나니? 녹말을 분해하면 엿당이 되고 엿당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를 할 때 포도당 형태로 흡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자, 엿당은 포도당. 자,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 결합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결합 방식이 이렇게 다르네요. 자, 녹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이라든가 감자라든가 고구마 이런 데 들어있고요. 글리코젠 기억나나? 혹시? 글리코젠. 기억하는 사람? 기억 안 나? 항상성에서 배웠어. 항상성에서 우리 몸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이 작용하죠. 인슐린이 작용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합니다라고 우리 배웠었어.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할 때 저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셀룰로즈는요, 우리 식물 있잖아요, 식물. 그래서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껍질 같은 거, 그 질긴 껍질들, 그런 거 구성할 때 쓰이는 애가 바로 이거예요. 자, 탄수화물의 종류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지질이에요. 자, 지질은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는 개념으로서 배웠었어. 자, 이 지질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탄수화물과 구성 원소가 비슷하죠, 그죠? 똑같죠?
에너지원이면서요,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뒤에서 인지질이 뭔지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지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기염류네요. 자, 이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무기염류는 인, 칼륨, 칼슘, 나트륨과 같이 자, 얘네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온 형태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애들이야. 여러 가지 생리작용 조절에 관여를 하고요. 몸을 구성하기도 해요. 우리 칼슘 같은 경우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뼈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니까. 자, 그 다음 단백질이에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고 우리 배웠어. 뭐 근데 황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어. 자, 탄소, 수소, 산소뿐만 아니라 뭐 질소 같은 것들 더 붙여져 가지고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우리 몸의 주성분입니다. 물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단백질이라 그랬어요. 세포 만들어주는 데 있어가지고 단백질은 꼭 필요한 애들이야. 자, 그래서 효소, 근육, 뭐 항체 등의 주성분이고 종류는 뭐 헤모글로빈이나 콜라겐 이런 것들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핵산, DNA, RNA. 자, 핵산 그러면은 뭐 눈에 확 안 띄지만 DNA, RNA 그러면은 눈에 확 띄죠, 그죠? 자, 여기도 역시 구성 성분 한번 쭉 봐주시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DNA, RNA, 핵산의 역할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핵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그럼 그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요. 첫 번째 단백질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핵산을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 지금 단위체라는 말이 나오지. 단위체. 단위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야. 꼭 기억해줘. 자, 오른쪽 밑에 나와 있어요. 용어 돋보기에. 자, 단위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자, 이런 큰 물질을 만들 때 기본 단위가 되는 작은 물질. 그러니까 저런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큰 물질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탄수화물이나 다 이런 큰 물질들인데 얘네들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있는데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에요. 자, 체크 꼭 해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됐니? 가연아? 자,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몇 종류 있대요? 20종류 있어요. 자, 그럼 아미노산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요렇게 생겼어요. 아미노산은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미노기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카르복실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소와 겹사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탄소는요. 자, 아미노산 구조가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 탄소는 몇 쪽이야? 14쪽이죠.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4개 있기 때문에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서 각각 이렇게 4종류가 붙는데 이때 아미노산은요, 여기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라는 게 있고요. COOH라고 하는 카르복실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꼭 붙어. 그리고 한쪽 다리에는 수소가 붙어. 오케이? 그리고 겹사슬로 R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게 탄소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겹사슬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아미노산 몇 종류 있다고요? 20가지 정도 있다. 그런데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겹사슬의 종류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 그럼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형성하려면 아미노산들이 쭉 하고 결합을 해주셔야 돼. 자, 결합을 할 때 어떤 결합을 하느냐? 꼭 체크하자. 펩타이드 결합. 자,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지, 그지?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봐야 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자,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한계가 빠져나오면서 일어나는 결합을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자. 자, 아미노산이 자, 이게 아미노산이죠. 그죠? 오케이? 자, 근데 그 옆에 또 있어. 아미노산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아미노산이 있다고 치자. 그럼 둘이 결합을 하려고 그래. 자, 둘이 결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OH랑 여기 있는 H랑 붙어가지고 물이 돼서 가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요게 물이 돼서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 물리돼서 날아갔어요. 이렇게 H2O가 돼서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기랑 결합하는 거야. 그렇게 연결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자, 여기 있던 OH랑 여기 있던 H가 붙어가지고 물이 돼서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얘네들이 쭉 연결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 옆에 또 아미노산이 있으면 요것도 날아가면서 또 연결. 또 있으면은 또 연결. 이런 식이야.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면은요, 연결되면은 어떻게 돼?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면은, 요렇게. 아미노산이 쭉 한 줄로 쭉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폴리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올 텐데, 폴리는 여러 개 연결됐어요 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아미노산 종류와 개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했어. 근데 얘가 일자로 쭉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 막 꼬이고 뒤집어지고 한단 말이야. 누구 때문이냐? 바로 곁사슬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곁사슬의 구조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곁사슬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도 붙고 이렇게도 붙고 하면서 서로 일정한 입체적 모형을 만들게 돼. 오케이? 자,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돼. 그러면은 특징적인 입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 바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긴 사슬 모양으로 된 거를 폴리펩타이드라 그러고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거기 있는 곁사슬에 의해 가지고선 다시 비틀어지고 뭉쳐지고 하면서 모양을 잡게 돼요. 그 특정한 모양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특정한 입체 구조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펩타이드 결합으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됐죠. 자, 얘네들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요. 그러면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되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는 되니?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자, 결국에는요, 그럼 이런 구조를요, 어떻게 만들겠니? 아미노산 배열 순서로 만드는 거야. 왜? 곁사슬이 뭐가 달려있는지에 따라가지고 구부러지는 정도가 서로 막 다르고 결합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미노산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적혈구예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4개가
결합돼가지고 돼.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서 모양을 만들어서 단백질 한 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걔가 일을 하는 것보다 이런 단백질들이 또 네 개가 또 결합해서 특정 일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구성을 합니다. 세포의 주성분이야. 머리카락, 근육, 뼈 등을 구성하고요. 생리작용 조절도 해요. 자, 여기 지금 효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생체 촉매예요. 자, 효소, 그 다음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호르몬. 이거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보호하는 항체 보호에도 관여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 자, 그리고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단백질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쭉 연결돼 있어요.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면은요, 어떤 아미노산이 이렇게 배열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모양을 만들어요. 그 모양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을 그딴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핵산이에요. 자, 핵산. 이 핵산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여기 써있네요. 처음 발견했을 때 핵 속에 존재해서 산성 물질을 띈다. 핵 속에 있는 산성이다. 그래서 핵산이라는 말을 했었어. 그죠? 나중에는 이제 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세포질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여튼, 요 핵산이라고 하는 거, 요 핵산이라는 말로 하게 되면 좀 어렵지만은 너희들은 DNA나 RNA라고 말하면 좀 쉽죠. 그죠? 익숙하죠. 핵산보다는. 자, DNA, RNA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위체가요. 자, 이름 또 어려워. 뉴클레오타이드. 체크해놔.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적 특징은요.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1대 1대 1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염기에는, 자, 이건 염기의 종류야. 이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있습니다. 자, 염기 종류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있어요. 이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염기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또 결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전달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요 핵산이 되는 거예요.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자, 여기 지금 당 있죠, 당.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지금 봐봐.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거야. 기둥을. 그죠? 자, 이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염기는 뭐하고 있니? 그 옆에 딱딱딱딱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와 인산과 이렇게 결합해서 반복해요. 자, 역시 폴리 나오죠. 폴리는 뭐라 그랬어 아까? 여러 개란 뜻이라 그랬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붙었네요 라는 그런 뜻이야.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혹시 2단원에서 먼저 배웠지? 단백질 합성에 대해서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저쪽에서? 아직 안 배웠나? 오케이. 자,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어요.
DNA와 RNA.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D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서 이중나선 구조. 유명하죠? 이중나선 구조. 그죠? 자, 이 이중나선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줘. 자, 얘는요, DNA는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닥이 있어요.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중나선 형태로 꼬아져 있어요. 자, 당 종류가 디옥시리보스래요. 그 다음, RNA는 한 가닥으로 단일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 구조가 리보스래요. 자, 이게 뭐냐? 옆에 써 있어. DNA를 구성하는 당인 디옥시리보스와 RNA를 구성하는 당인 리보스는 모두 탄소를 5개 가진 5탄당이다. 탄소 5개로 이루어진 오각형 모양의, 이런 오각형 모양의 탄소 5개로 이루어진 애예요. 자, 이런 애인데 여기에 DNA를 구성하는 애는 디옥시리보스야. 옥시가 산소예요. 그러니까 디옥시리보스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가 하나 부족한 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부족한 애가 디옥시리보스. 자, 그래서 DNA의 풀네임이 뭐야? 우리 핵산은 뉴클레릭 엑시드야. 핵 속에 있는 산. 그래서 뉴클레릭 엑시드. DNA는 디옥시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는 핵산.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 RNA는 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 리보스를 갖고 있는 핵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DNA, RNA. 자, D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염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R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시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도? 자, 그러면은 요 문제가 간혹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아까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랬어요.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을까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어요? 8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공통이니까 아니잖아요 라고 간혹 얘기하는데, 왜 8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당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는 애 4개랑 리보스를 갖고 있는 애 4개랑 해서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8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RNA 구성할 때, 이쪽에 있는 애들은 DNA 구성할 때 형성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DNA는 유전정보 저장이야. 이거 저장하는 거야. 자, 말 그대로 이게 유전정보를 저장할 때 쓰는 애고요. RNA는요, 뭐 할 때 쓰느냐? 전달 개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DNA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저장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그지? DNA는 최대한 보존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단백질 만들려고 하는데 DNA가 직접 가가지고 그걸 하다가 보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에서 DNA의 정보를 RNA가 스캔해가지고 갖고 나와서 RNA가 와가지고 그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DNA는 보존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DNA는 핵 안에, RNA는 전달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자, 다음 별표 또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외워주셔야 되는데, 상보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DNA는요, 이중나선 구조야. 이중나선 구조라는 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야.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인데, 그럼 마주볼 때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염기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 짝, 꼭 기억해줘. 아데닌은 꼭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꼭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해요. 중요해. 자, 그래서 어떤 DNA에 아데닌이 20%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타이민도 똑같이 20%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자, 이건 그걸 상보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기의 상보결합. 자, AT 짝이고 GC 짝이에요. 알겠니? 그럼 RNA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T 대신에 U가 붙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유전 정보가요, AGCT가 어떻게 순서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너희들마다 유전 정보가 다 달라. 그 얘기는 뭐야? 염기 배열이 다르다라는 뜻이야. 염기 배열이 다르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밑에 1, 2, 3번 한번 문제 좀 해보자. 1, 2, 3번 문제 해보자. 자, 풀었죠, 이제? 자, 1번에요. 자, 1번에 OOX 나왔니? 자, 3번에 보시면 물은 생명체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X가 돼야 돼요. 자, 2번에 단백질 단위체 뭐라 그랬냐? 아미노산이고요. 자, 이런 단위체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랬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에 3번에는 이 단위체는 이름이 뭐니?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가의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은 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인산, 당, 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 단백질 구조 한번 보세요. 자, 단백질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헥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단위체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헥산에서는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하고 당이 서로 연결된다 그랬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끼리의 인산과 당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중나선 형태 DNA죠, 이거 지금. 자, 여기 지금 일자로 이렇게 쭉 그려놓은 요 선 있죠? 요게 바로 인산과 당의 골격이에요. 인산과 당의 골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20종류의 아미노산에 의해 가지고서는 결합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DNA는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아까 8종류라고 얘기를 했던 건 DNA와 RNA를 합쳐서 전체를 물어본 거였고요. 지금 여기서는 DNA만 얘기하고 있어. DNA는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져요. 단백질의 구조가. 자, 그래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DNA 같은 경우에는 그 염기 서열에 따라 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위체가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이렇게 구조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장 방법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단백질과 핵상은 뭐가?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형성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NA 이중나선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무슨 형태라 그랬어?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라 그랬죠. 체크 꼭 해놔. 자,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예요. 인산과 당이 골격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염기들의 상보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A와 T가 그 다음에 G와 C가 서로 상보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 A가 있으면은 맞은편은 항상 T가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보시면 수소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와 T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이중수소결합인 반면, 자, G, C 사이에서는 삼중수소결합이야. 그러니까 A랑 C가 결합할 수 없어요.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결합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상보결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떤 DNA 아데닌이 30%면 타이민도 30%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30, 30, 60이죠. 그럼 이제 40% 남았네. 그거의 반은 구아닌, 반은 사이토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20 이렇게 책정이 될 거예요. 자, DNA 이중나선 안쪽에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때 아데닌은 누구랑고만 T,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C,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라고. 됐니? 과연아 됐니? 에이그, 그래. 질문? 이거 꼭 외워줘야 돼. 계속 나올 거야. 자, 여기 뒤에 거 문제 좀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별로 없어. 14문제밖에 안 돼요. 14문제 한번 해봅시다. 다 했죠, 다 했죠. 자, 우리 채점하자. 이제 핸드폰 집어넣고. 보자, 1번에 2번. 틀린 사람 손? 이거 하나 틀렸으면 바로 얘기해줘. 아니, 2번에 5번. 손? 2번은요. 자, A가 뭐니, A가? A가 물인 거 알겠어요? 오케이, A가 물이야. B는요? 단백질이죠. 그럼 C는 뭘까요? 앞에 저기 책 보고 해줘도 돼. 이거 저기 핵산이에요, 핵산. 자, C가 핵산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C의 종류에는 중성지방 스테로이드. 이거 중성지방 스테로이드는요, 지질이죠, 지질. C 앞에 있는 지질.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아요. 자, 3번에는 1번이에요.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에는 5번이죠. 4번 질문 손. 5번에 2번이에요. 자, 5번 질문 손. 질문. 자, 5번은요. 자, 기억이 뭐냐?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오케이? 가에 있는 거는 아미노산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걸 의미하는 거고, 나는 폴리펩타이드 얘기하는 거고, 다는 단백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이 형성될 때 물 한 분자가 첨가가 아니라 빠져나오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은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가는 아미노산이죠. 20종류가 있죠? 맞고요. 나에서 다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나에서 다로 될 때는요, 구조 변경이에요. 구부러지고 접히고 하는 방거가 일어나는 거고, 펩타이드 결합이 아닙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 6번에요. 자, 6번에 5번이에요. 질문 손. 7번에 5번이에요. 질문 손. 8번에 4번이에요. 질문. 9번에 TCAG. TCAG. 오케이? 자, 상보결합이니까 A 옆에는 T가, G 옆에는 C가, T 옆에는 A가, C 옆에는 G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자, 10번에는 자, 염기가 다른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서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결국에는 네 종류의 염기들이 다양한 순서대로 결합을 하여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1번에는 5번이에요. 1번에 5번이고요. 질문 손? 없어? 2번에는 3번이에요. 여기 질문? 없어?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가가 아미노산입니다. 가는 아미노산이고요. 나는 뉴클레오타이드야. 자, 가는요, 단백질의 단위체고요. 나는 핵산의 단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 보자. 단위체 종류는 가가 나보다 많다. 그죠? 가가 20종류고 나는 8종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두 분자의 가가 연결될 때 펩타이드 결합한다 그랬죠? 물이 빠져나오는 펩타이드 결합을 해야 됐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나의 반복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지질이에요. 자, 요거는 핵산인데 DNA와 RNA를 형성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요. 자, 3번에는 4번입니다. 질문손. 이렇게 다 잘해. 자, 4번에는 4번이에요. 손.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이 인산, 니은이 당, 디귿이 염기죠. 인산, 당, 염기가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 즉 뉴클레오타이드다. 맞는 얘기죠, 기억. 니은은 디옥시리보스이다. 왜 이게 디옥시리보스라냐면 이거 DNA 일부라 그랬잖아요. RNA면 리보스고 DNA면 당이 디옥시리보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디귿은 타이민이고 리을은 구안인이다. 디귿은 아데닌 옆에 있잖아요. 그죠? AT, GC. 오케이? 짝이. 자, 그러니까 디귿도 맞죠. 자, DNA의 A의 비율이 15%라면은 C의 비율은 15%일 것이다. C는 몇 프로일까요? 야, A의 비율이 15%야. 그럼 같이 15% 가야 될 게 누구야? T절. 그럼 C는 몇 프로가 될까요? 몇 프로? 35%죠. 왜? 얘네 둘이 합쳐서 30%잖아. 그럼 나머지 70%를 또 C와 G가 갖고 있어야 되지. 35%, 3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했어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다 질문 없니? 오케이. 좋아요. 그럼 오늘은 문제를 또 해볼까요? 문제가 별로 없어서 요걸 해보자. 으쌰.